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과연 비둘기일까요? 매일일까요?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시장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같은 이런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수혜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결국에는 부양책을 또 내놨습니다. 네. 이 소식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관련주들 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특히 지금 중국 당국이 고속 철도 또 수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국내 관련 섹터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 관련된 섹터 흐름이 좀 갈려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플랫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다르게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부양안이 예전에 그 부양을 할 때 쓰던 정책, 이 부분이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러한 부분으로 대규모의 부양책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중심은 그 성장주 플랫폼 이쪽 중심으로 해서 기존 예전에 우리가 부양책을 쓰던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예전에 경기 부양 방식, 즉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표적으로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현대건설기계 또한 굴삭기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진성TEC 이 기업은 굴삭기와 관련해서 이게 하부 부분 하부에 그 롤러라든지 이 연결되는 구조물 같은 경우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크게는 미국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두고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중국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두고 납품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중국의 포지션, 미국의 포지션 딱 나눠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오늘 주가 역시 연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과연 쓸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걸 쓰더라도 예전에 부양을 하던 건축, 토목 이쪽의 방식을 쓸지 의문이었는데 그 의문이 있던 부분을 실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낮고 주가가 빠져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첫 반등이거든요. 그 첫 반등 때는 주가가 그래도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시장의 좀 중심의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상승폭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 그래도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책 카드를 빼들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건설 장비주들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특히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태양광 관련주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워낙 또 급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접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 이슈로 인해서 뭔가 더 큰 시세 분출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단면만 보자면 좋게 보여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러면 시장의 눈이 그래도 재생에너지에 각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구나 해서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우선 해야 되겠고 그러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연관된 기업, 즉 뭐 폴리실리콘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는 뭐 OCI 같은 경우는 업황은 좋지만 여기에서 좀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고 확산해서 다만 그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다 보니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하나솔루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즉 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차별화돼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최종적인 수혜는 중국의 로컬 기업이에요. 로컬 기업이고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수주를 줄 요인이 크게 없어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좀 확장을 해서 보면 뭐 풍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 크게 우리나라 쪽까지는 수주를 줄 부분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단면만 보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접근보다는 이 실제 팩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팩트를 통해서 국내 태양광 기업, 뭐 폴리실리콘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좀 이 부분은 대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내 기업들한테까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마련인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하게 행복 회로를 돌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고속철도 추가 건설 그리고 또 고속도로의 건설과 복원 계획도 또 내놨는데요. 여기서 푸른 기술이 지금 핵심 관련주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이 현대차의 이 로봇 사업 투자 이슈랑도 좀 얽혀 있는 상황인데 향후 주가 전망 좀 추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은 테마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군에 묶여서 뭐 로봇이라든지 철도와 관련된 일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과 우리나라 기업은 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해외의 고속철을 건설을 할 때는 현대로템 실제적으로 뭐 수주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관련이 있겠지만은 중국이 또 고속철을 우리나라에 수주를 줄 요인은 없거든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고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내볼게요. 자, 중국의 투자를 통해서 테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테마일 뿐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푸른 기술의 오늘 주가를 보면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고 주가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러한 차익 실현 안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점을 가격적으로는 생각하고 테마와 연결할 때는 무조건 1등주를 해야 됩니다. 1등주라면 오늘 윗골을 안 달았어요. 예, 그 점을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또 많은 것들이 보완이 되는 아무래도 업계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놓은 부양책이 거의 뭐 패키지 수준입니다. 종합 패키지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돈을 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세계 최장 수로 터널 이 사업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이 역대급 가뭄이다 네. 이런 이야기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혹시 좀 국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 뭐 있을까요? 지금 전력난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번에 여름 같은 경우도 지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 특이한 경향이잖아요. 비추어 보면 그럼 대표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되거나 뭐 해외 국가처럼 전기를 많이 쓰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화돼 있거나 이 점일 텐데, 그럼 해외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네. 이 국가는 뭐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면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ESS 즉 대형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쌓여가는 단계고, 한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수주 같은 경우가 100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한 200 정도의 해외 수주가 쌓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해 나가는 단계지만은 쉽게 빠지지 않고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뭐 변압기와 관련된 기업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고, 좀 작은 종목보다 일단은 큰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점적으로 먼저 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연결해서 그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군으로 먼저 보고 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수요와 연결을 해보면 주가의 지금 방향성, 추가적인 상승에 뭐 어느 정도 룸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수혜들을 좀 흡수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장기 봉쇄도 있었고 경기 둔화 우려가 뭐 필연적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대규모 부양책이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계속 통화 정책만 사용해 오던 중국 같은 경우가 재정 정책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 볼 때 좀 많이 빠져있던 소외되던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 이러한 공 같은 경우가 좀 후행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수요가 회복되면서. 그 점에 따라 지금은 소외된 업종 같은 경우 철강, 뭐 화학 이러한 군에서 반등 가능성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양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거고, 그 뒤에 실제 수요의 회복을 확인하고는 뭐 철강, 화학 이쪽 군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빠질 부분은 절대 아니고 좀 긍정으로 열어놓고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점을 볼 필요가 있고 부양에 대한 질적인 면도 중요하거든요. 이 질적인 면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내놓아서 주가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안이라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뭐 어떤 분야에 몇 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와 연결해서 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된다면 뭐 일단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출처가 중국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이번 지금 추가 부양책이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경기 측면에 긍정적이다 보니까 연결해서는 종목을 많이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오늘의 주가가 답과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타픽, 그다음에 나머지 현대건설기계, 진성 TC 이 정도의 군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확장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큰 포인트가 있어요.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좀 흐지부지된 게 1대1로였어요. 이렇게 국가를 연결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교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의 중점이 1대1로 같은 경우로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해외를 타겟으로도 좀 정책을 마련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중국이 원하는 건 에너지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유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뭐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통상적인 표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가지고 가는 국가의 비중이 미국과 중국이 높은 상황이에요. 예.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뭐 단적으로는 뭐 70불, 60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뭐 160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허무맹랑한 얘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적어도 에너지 가격은 안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가 그래도 경기에는 나쁘지 않게 지금의 수준까지 연결을 해올 수 있겠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군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주가가 막 빠져나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의 업종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인프라 관련주로 철도, 에너지, 건설 상당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철도, 에너지, 도로 어느 쪽 섹터를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 굴삭기 쪽이죠. 일반적인 그 인프라와 관련된 굴삭기 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을 중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철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정도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어떤 현장에서도 꼭 쓰이게 되는 건설 장비주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대규모 이 부양책 소식과 함께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상승폭 많이 둔화돼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아예 하락 전환했네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증시의 이 현상을 얘기를 하려면 또 역시나 글로벌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의 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잭슨 미팅에 대한 어떤 이 관건,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사족을 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관망세가 짙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세였는데 사실 전일에 굉장히 오랫동안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전일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미국의 GDP가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고용 수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시작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지금 수급 상황 면에서는 코스피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 금액도 작진 않아요. 그동안에 순매수한 금액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장하고 쭉 강세를 보이다가 홍콩 증시, 즉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지금 프리양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이 상승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는 결국은 좀 이탈을 하는 이 시가를 이탈해버리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조금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완전히 안 좋은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이슈도 없어요. 그리고 특징주도 없고 좀 이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슈도 있고 그래도 좀 이제 어떤 특이 섹터지만 섹터 두어 군데에서도 좀 전반적인 강한 흐름, 좋은 흐름 좀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장 이제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풍력, 태양광, 철도, 건설기계 이쪽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중국의 1,300조 규모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풍력, 태양광, 철도, 건설기계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저는 오늘의 이 전체 장세에서 봤을 땐 굉장히 태양광이 한 몫을 크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투자 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일단 가장 큰 게 태양광 쪽이라는 게 투심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태양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태양광 새로 신규 설치 용량만 해도 54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거 54기가와트가 얼마나 되지?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미국의 예를 들면요. 미국의 작년 신규 설치 용량은 26기가와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의 2배 이상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300조 투자 소식이 지금 목표가 그거거든요. 내년까지 100기가와트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광에서 내가 선두에 있을 거고 아무도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도 이 중국은 못 이기겠다. 나는 치고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관해서는 우리 조금 뒤에서 조금만 더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강한 섹터는 저는 요새 계속 핫하죠. 조선업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 관련한 이슈가 한 2,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호재 뉴스가 터져요. 근데 그 호재 뉴스가 간간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강세를 보이려면요, 호재가 이어져야 됩니다. 데일리적인 하루만 반짝하고 터질 이슈가 아니라 이제 장기간 적어도 두세 달, 한두 달에 두세 달은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연달아 터져준다면 그 섹터 전체가 수혜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는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옥석거리기가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주가의 상승과 수익 실현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이 되는데, 지금 조선 쪽이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선 쪽으로 신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죠. 신제품이 나왔고 또 사전 예약 수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들 같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는데, 폴더블 관련주라고 하면은 요즘에 가장 좀 화두에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좀 말이 많죠. 왜냐면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 핸드폰 부품 때문에 굉장히 큰 급성장을 좀 잃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던 매출 사업부가 따로 분할을 해서 신설 법인으로 이제 나간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같이 강세를 받으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원전 관련주가 오늘 또 뺄 수가 없겠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원전 전체가 아니라 원전의 몇몇 종목만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한수원이 이제 3조 원 규모의 이제 사업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커다란 이 힘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원전 전체가 떴기보다는 G2파워나 에너토크, 현대건설 등등의 조금 몇 종목만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앞두고 시장 경계감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결국 태조 이방원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상황 먼저 좀 크게 둘러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속철도와 수로 에너지 분야에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는 물론 건설기계, 철도 관련주 등도 현재 강세입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죠. 이 소식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비료 업체들이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비료 생산이 줄면 식량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비료와 농업 관련주 강세입니다. 또 한수원, 지금 현재 이집트 원전 3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 전하면서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조선주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 높아지면서 조선주도 현재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원익 QNC, 남해화학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ENG, 남해화학, 삼성중공업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3개 뽑혔는데요. 우선 신성 ENG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ENG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신성 ENG는 오늘은 스탑입니다. 제가 신성 ENG를 오늘 처음 들고 온 종목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주었죠. 오늘 이제 제가 스탑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돌파 시세 분출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가가 나오고 조금 장 초반에 조금 강세를 보일 때 3 고점을 딱 두드리는 형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강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금일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조정세가 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계속해서 조금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광을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깊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태양광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중 갈등의 어부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이 제가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위라는 이 지위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 쪽으로 계속 이 납품을 하고 또 협력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대체하는 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양광 기업들이 그 전까지는 실적을 많이 못 내던 기업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던 그 납품처 수주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주에 1,340원을 돌파를 하고 이제 곧 1,400원 돌파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뚜렷한 상황에서 해외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조금 더 보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지만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아마 올해 실적 발표가 나오면 대부분의 기업들,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순이익 1000% 이상, 2000% 이런 게 흔하게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 증시에는 안 좋겠지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수혜를 받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성기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수주액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을 뿐이지 저는 다시금 조정이 오면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 ENG 조정을 마친 후에는 재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스탑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지금 비료 관련주 남해화학이 올라와 있는데요. 남해화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남해화학은 고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5천억 정도 돼요. 이 비료 농업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시총이 좀 낮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화학은 이제 시총이 5천억에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안정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남해화학을 가져왔고요. 지금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뜨는 이유는 결국에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반사 이익이거든요.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제일 본격적인 수요 시즌인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암모니아 생산량이 줄겠다고 이제 많이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기업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농업 섹터를 지금도 보면 좋지만 저는 이거는 그래도 길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으로 생긴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어떤 단타나 데일리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비료 농업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고 특히 기관의 수급이 지금 어제 오늘 들어와 있거든요. 어제 오늘 들어와 있는데 이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뭐 한 46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화학을 지금 짧게 이렇게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고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서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고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걸 앞에 넣었어야 됐네요. 삼성중공업을 왜 고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아까 제가 시장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업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선가가 비싸지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사실 최근 이슈가 아닙니다. 그 몇 달 전부터 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에요.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지만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NLG선의 선박의 수주가 많이 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듯이 이 배에도 이제 초대형 유조선에서 이제 기름으로 굴러가는 선박에서 이제 에너지선으로 천연 액화 천연가스선으로 바뀌는 이 구조적 전환의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에너지선으로 바뀌려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하면은 우리는 글로벌에서 조선 시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선이 수주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반사 이익적인 부분에서 조선사들의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아주 충만해 있는 상황이라 저는 고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1% 오른 2,47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3거래일 연속해서 팔자세인 개인은 제조업과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눈에 많이 띄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은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 증시가 반도체와 또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우리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름세 보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삼성전자 2%대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승폭 많이 둔화됐습니다. 지금 다시 또 6만전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53% 하락한 80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었는데 오늘은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1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모두 지금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HLB의 상승 탄력도 점점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현재 0.53%가량 상승하면서 47,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도 또 힘든 모습이네요.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52,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 이번 코너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좀 상승 탄력이 붙어주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힘을 잃고 장을 마쳤습니다. 뭐 주말을 앞둔 그런 영향도 있어 보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장은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생각했던 시장은 이미 2, 3일 전에 여기서 2,400이 깨지고 그리고 한 지금쯤이 2,300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늘 폭락이 나와야 되는 게 원래 개인들이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뭐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마찬가지 미국 시장의 시나리오도 개인 투자자들 생각은 이거였던 거죠. 여기서 빠지고 물론 이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시장 2,300 깨지고 2,000 깨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눌림목에서 일단은 바닥을 돌리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눌림목 시장이었던 거지 하락으로 밑으로 깰 생각은 있지 않았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방산주 원전 테마, 그 다음에 전력 전선 테마, 원전 테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테마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의 흐름들도 여기 보면은 뭐 성광밴드 같은 종목도 있고,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조금 종목들이 밀렸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제 뭐 결과에 대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9월 20일 날에 FOMC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는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미 벌써 기사들 내용들 보면은 좋은 얘기 안 할 거란 얘기를 이미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안 좋은데 근데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폭락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어찌저찌 해든 폭락보다는 미국 시장도 뭐 빠져도 적당히 빠지면서 그 재료 소멸로 인한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그러니까 폭등은 기대하지도 마세요. 뭐 이게 나올 리가 있겠어요? 나오면 좋겠지만 뭔가 호재가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히는 겁니다. 그냥 밑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박스권에 갇히면서 움직이면 미국 뭐 이런 모양 나오겠죠. 약간 이런 식의 뭐 하락세기형 비슷하게 이런 식의 모양이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으로 이게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것보다는 살짝 밀리면서 하락세기형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 올리거나 여기를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거나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도 테마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태조 이방원 테마는 계속 갑니다. 굉장히 강해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흐름들은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강세장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가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거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애들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런 모양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가면서 시장의 흐름들도 상승.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야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3천을 넘어가니 4천을 넘어가니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주가 되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가 은근슬쩍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지나면서 주도 테마 섹터로 자리 굳힘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정배열이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100개 정도 찾을 수 있고요. 이 강한 애들이 과장하면 200개 정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만한 애들이 또 수백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장으로 내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오늘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는 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선반영했잖아요. 미국 시장 올라갈 줄 알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주고 다시 시장은 만들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태조 이방원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내일 대구 강연회를 갑니다. 그래서 대구 강연회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있는 섹터들을 보려면 마인드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고 약한 종목만 건들게 되면 강한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마인드를 하려면 내일 대구 강연회, 일요일 날에서는 부산 강연회에서 일단은 강한 종목이 어떤 흐름이 있고 왜 자꾸 강한 종목을 하라고 하는지 시장이 생각보다 9월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종목들의 태조 이방원의 추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꺾이지 않고서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9월달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태조 이방원의 추세와 흐름을 봐서는
쉽게 꺾일 생각도 없고 오히려 연말쯤에 있을 때에서 이제 수주 소식들 나오는 것들이 있죠. 원전하고 뭐 건설도 있을 거지만 원전하고 조선기자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계속 기대감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로 계속 강세가 이어지면 은근슬쩍 종목들은 차별화를 이루면서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연회에서 내일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왜 시장이 지금 안 죽는지, 왜 개인들의 생각 바램대로 왜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하지 않는지, 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첫 번째는 한전기술인데요. 이거는 표역 종목으로 줬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한 4% 빠졌죠. 5% 빠졌네요. 근데 이거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5% 빠지면은 대부분 고점에서 갖고 있다가 다들 겁을 나갖고 다 팔아버리는데 얘도 지금 우상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채라고 해야 되나 일단 확산형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나중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에서 그러니까 어제 움직였었는데 바로 이제 이집트 원전 건설에 대한 사업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미리 좀 움직였다가 오늘은 고점에서 좀 눌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동안 샀던 물량이 있어서 오늘 뭐 별로 팔지도 않아. 이거는 효성중공업이네요. 한전기술.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4만 줄 던져서 그런데 아직 기관들은 별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눌리면 사야 될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남해화학인데 자, 비료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비료업체가 암모니아 생산량을 감축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스값이 치솟으면서 비료업체들이 이제 생산량을 좀 늘리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뭐 상황으로 됐다 그래갖고 오늘 반사 이익에 따른 남해화학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연말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남해화학도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이게 계속 돌리면 성광밴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계속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세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한전기술인데요. 수익률은 19.7%가 났습니다. 지금 눌림목인데요. 이거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가면은 결국은 움직이는 쪽은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다 원전 테마거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전기술도 계속 우상방으로 갈 종목이니까 계속 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5. 자, 매수 포인트도 85.5. 에너지 관련주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9월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상당히 인상적인데 자, 이정수 파트너 매주 주말마다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대구와 부산에서 강연회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이야기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지 짧게 맛보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은 저도 그때쯤이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태조 이방원 섹터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거는 도저히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솔솔 지금 좋은 얘기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에서는 이거는 시장이 급락보다는 오히려 박스권과 개인들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연을 내일 그다음에 모레 대구 부산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을 겁니다. 네, 강연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